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법학원 경제학, 국제경제학, 재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진입자시죠? 이제 진입 예정자시죠? 진입을 계획하고 또 이제 정보를 획득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 정말 좋은 기회를 정말 그 이 수업 역사상 사실은 가장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금 혜택을 그 갖고 계신 브로셔 초반에 그 숫자로 지금 보유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강의를 지금 현재 10년 조금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쪽에서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실제로 그 저희 학원의 그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 저희 학원의 그 선생님들 그 강사진들께서 그 하나하나 면면을 보시면 정말 그 다들 열정적이시고 안정감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이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제가 이벤트를 기획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수험에 진입할 때 그 합격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입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얼마나 걸리더라도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겠다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살짝 거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빨라. 그 어느 순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간 뭐 하고 지냈어?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하나 준비하고 붙었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보통 수험 생활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버티세요. 자, 근데 정보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맨 땅에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시험 모강만 보고 요강만 보고 이제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2차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다 전달을 하셨죠? 네,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요. 그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능력 테스트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시면서 본인의 그 문제풀이 능력이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레벨을 시험장에서 점수로 측정받는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지식을 측정받는 테스트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과목으로 이제 속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법 과목이에요. 그 법 과목이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술 과목이 있어요. 자, 법 과목과 논술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목의 이름이 다르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행정법을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제법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하고 분명히 속성이 다른 두 개의 과목인데요. 어떤 직렬로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법이라는 체계를 얼마만큼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을 소화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법 과목은 그 굉장히 만만치 않고 새로운 그 영역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신 그래도 그나마 명쾌한 편이에요. 법전이 있고 국제법의 경우는 그간 이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의 근거에서 조문의 근거에서 어떤 그 사례를 해결하고 그 논리적인 흐름을 전파를 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 과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논술 과목인데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처음에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본적인 과목이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읽히는 편인데요. 그 적혀 있는 쉽게 읽히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기본적인 이 줄기와 이제 줄기를 또 포장할 수 있는 이제 CR 나달이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문제와 함께 호흡하는 게 굉장히 좀 내공이 좀 심오하게 좀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 과목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시험장에서도 막상 잘 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장에서 잘 못 친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문성을 갖는 강사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에 확신을 갖고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논술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 과목과 논술 과목,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경제학인데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이 두 과목하고 속성이 매우 매우 달라요. 자, 일반 행정 5급 공채 분들은 이제 경제학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재경직렬 분들은 여기에 공공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재정학을 다루고요. 자, 이분들 5급 공채는 여기까지 다루지만 자, 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제학뿐만 아니고 이제 국제경제학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오른쪽의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외교원의 직업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어떤 첨예한 대립관계를 컨트롤하는 것이 목적인 인재를 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이상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법 과목은 분명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힘들지만 논리적으로 흐름을 잘 잡으면 내가 무언가 소스가 생기거든요. 이 법전이라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전으로부터 계속 무언가를 연결하는 공부를 해내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과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약간 뜬구름을 잡는 과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저명한 교수님과 어떤 저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잡으면서 어떤 과목에 대한 이해를 쌓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대처를 하는 과목이라면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수학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사실 이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약간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저학년 때 좋아했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학하고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과 계열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결국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 수학은 끝났어. 바이바이. 로봇, 컴퓨터, 계산기 이런 것들에 맡기면 되겠지라고 이제 편하게 마음을 먹고 한 2, 3년을 보내셨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다시 수학적인 측면을 요청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전체 배점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 하는 시간이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시험 준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전달을 드리자면 물론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 시간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무언가 선택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이 수학이구나. 뭐 어차피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릴 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과연 이 경제학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수학에 비해서 경제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은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절대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수학은 지극히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제 출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제가 꺼놓지 않고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왔거든요. 당장 수업이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수학은 실제로 뭐 고급 수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실제로 제가 주변에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하고 맞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그래도 할만해. 특히 여기 논술 과목들은 처음에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져요. 잘 읽히고 그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 과목이 뭐 생소하지만 또 신선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데 경제학은 생소하고 신선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경제학 쪽에서 이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 뭐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뭐 100가지가 나오면 100가지 유형을 내가 다 암기하고 1000가지가 나오면 1000가지 유형을 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유형별로 암기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안 돼. 일단은 전부 다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듯이 경제학 문제도 그간 낸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수학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뭐 물론 고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문이 아니고 고시 수험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뭐 암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모든 과목이 그렇다고 해요.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그 학생분들이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이해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해를 못 시키면 암기를 시키는 게 그게 강사의 역할이 아니고 이해를 시킬 때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건 어쨌든 수험 중반에 계속 초반이 조금 힘들어도 레벨이 올라가고 교수님이 문제를 만드셨지만 내가 뭘 변형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시는 것이 이제 공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수험이기 때문에 그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요약서와 교재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요약서를 기준으로 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전부 메인은 이해라는 거예요. 특히 공부의 초반은 이해 위주로 하려면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보는 과목이고요. 처음 공부해 본 내용인데 그걸 뭔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어떤 소스를 전달하고 강의력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암기로 공부하면 뭔가 처음에 쌓여나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맞는 표현인 게 그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외워봐야 내가 그걸로 뭐 건물을 만들어봐야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정말 어느 날 한순간인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가 진짜 힘들고 내가 이 맞는 길인가 싶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딱 이해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공부에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공부의 분량이 줄어드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이해 중심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수험생분들이 제가 특징을 한 10년 정도 살펴보면은 공부를 시작할 때 초반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열정이 거의 제일 맥스를 찍어요.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 조금씩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초반부의 열정을 초반부의 열정 일주일만큼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 그냥 아이비리그예요. 그 정도까지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몇 달 동안에 그 암기 하느라고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암기는 나중에 이해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초반부 열정을 쏟아부으실 줄 알아야지만 이게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커리큘럼상 예비순환과 1순환 정도의 커리큘럼 동안에 사실은 남들이 막 암기가 잘 돼 있어 해도 본인은 반복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만큼의 또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붓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쏟아부으시는 것이 지식 테스트라면서 외운 거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 300가지 테마 중에서 3개가 나와요. 3개. 3개가 나오고 내가 199가지를 공부했는데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그 해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도 빈틈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치열한 수험 경제학에서 초반에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조건 언제라도 항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공부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암기가 잘 되어서 잘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내가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과목은 분명히 뭔가 그 사고를 많이 하면서
그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진행해야지 암기도 따박따박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속성이 다른 세 종류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학만 따지면요, 그 예비순환이 3월 달에서 이제 6월까지 시작이 되고요. 뭐 스케줄 안 적으셔도 괜찮아. 자, 1월 달은 7월 정도부터 이제 지금 이제 1월 1순환이 막 끝났어요. 한 10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2순환은 11월부터 뭐 1월 중순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 이제 필세 집중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꾸준히 했던 거를 여기서 몰아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중 기간 이후에 3월부터 3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경제학이라는 과목, 국경은 따로 해요. 국경은 따로 하는데 경제학이라는 과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다루셔야 되는 이 경제학의 커버, 이 바운더리는 경제학과 학부생이 4년 동안 내내 공부하는 분량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만이 아니잖아. 보시는 것처럼 뭐 4과목 또는 5과목을 이제 다른 과목이 더 있죠. 선택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은 뭐 사실 뭐 없어질 거지만 뭐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4-5가지 과목을 1차 준비라는 꾸준히 해야 되는 작업과 병행하면서 지식을 끌어올리고 논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 1년 커리큘럼 동안에 16개월 동안에 절대 혼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공부에도 레벨이 있죠. 1학년 코스 다음에 2학년 과목이 따로 있듯이, 자, 이 순환 과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1년에 걸쳐서 그래 뭐 축제도 다니고 그리고 뭐 미팅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을 다 없앴다고 배제해도 빡빡한 4년 커리큘럼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사실 이 학원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만큼 사실 정말 빨리 몰라요.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해에 붙으면은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1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제 눈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붙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개월 만에 붙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전체 그 수험생들 중에서 그 이 한 번 커리큘럼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은 저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요 정도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뛰어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약간의 베이스도 있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아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절대 중간에 놓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자 바로 붙진 못해도 그 앞에 있는 3,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그 기간 내에는 붙습니다. 자, 실제로도 그 확률 역시 뭐 엄청 높은 싸움은 아닙니다만 정말 진득하게 거머리처럼 물어 뜯으시는 분들, 본인을 채찍질하시는 분들은 붙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커리큘럼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다루는 과목이 3과목인데도 그 과목별로 목표가 다른 것은 과목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 과목은요. 실제로 그 간결함이 되게 중요해요. 이 교수님들도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지만 아무래도 전달력적인 측면에서는 이 강사분들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 뭐 정말 20년 뭐 이렇게 오래 이 시장에서 롱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논술 과목 쪽은요. 교수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어떤 그 학생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아예 그 어떤 명성으로 이제 딱 잡을 수 있는 교수님이 필요하시고요. 저희 학원에는 윤정진 교수님 계시고요. 또 이지한 박사님, 또 장재호 선생님 계시죠. 자, 그리고 경제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수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간결함과 이해 중심으로 전달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저예요. 제가 강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초반에 힘들어해도 그냥 꾸역꾸역 데리고 가야 되겠어. 지금 제가 경제학 2순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상 깊은 학생 한 분이 예비순환 단계에서 3월 달에 경제학을 처음 책을 펼치시고 3일에 한 번씩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맑은 얼굴로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건 거짓말이고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참고 버텨. 그리고 7월 달에 또 1순환 또 한 달 정도 코스를 하면서 하나도 모른다는 말은 안 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1순환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그 답안지를 보니 완전 말하고 반대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잘 안 됐는데 너무 힘든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100% 이해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전략이에요. 전략적으로 간다고. 지금 이순환 때 답안지 곧잘 쓰세요. 내년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공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세요. 이해가 중심이 되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래도 자 봐서 모르는 거랑 안 봐서 모르는 거 완전 다르죠. 보면서 제대로 한 방에 이해가 예비순환이라는 첫 번째 공부 스텝에서 된다면야 누가 수험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그냥 바로 저기 조금 더 준비해서 저랑 같이 강사 대비 준비하셔도 돼요. 그 정도 능력자라면. 자, 여러분들이 순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레벨을 끌어올려가면서 반복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순환마다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레벨이 올라가지만 본인의 체감 난이도가 비슷한 상태로 계속 실력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3순환까지 쭉 반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적어도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 발목 잡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환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선생님별로 이제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제 같은 그 과목의 경우는 목표가 달라서 레벨을 끌어올리는데 예비순환 1순환은 뭐 난이도가 큰 차이 안 나요. 2순환은 난이도가 3배가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체감되는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공부를 이해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제 이제 순환의 목표이고요. 정말 선생님별로 목표가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각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4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밟아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체계화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선생님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뜬구름을 잡는 상태일 것이고 정보가 부족할 것이고요. 자, 뭐 붙을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붙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냉정하게 빨리 붙으면 너무너무 좋지. 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믿고 정말 이제 16개월 채찍질을 하고요. 좀 빨리 한다면 이제 조금 더 길게. 그렇지만 16개월이 지났을 때 결과가 분명히 이제 확률상으로는 이제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간 내가 채찍질한 16개월을 이 자양분으로 나머지 1년을 또 몰아쳐서 최대한 2년 반 안에는 붙겠다. 그래서 이제 수험 평균보다 별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내가 좀 빠른 속도로 붙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이제 또 장기 레이스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목별로 속성이 다르니까요. 과목별로 멘토가 필요하죠. 멘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수험적인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에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반은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어요. 어떤 과목은 나한테는 쉽고 어떤 과목은 쉬워. 그러면 멘토가 왜 필요해? 내가 멘토예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과목은 나하고 안 맞아.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합반을 이제 운영한다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뭐 여러분들 성인이지 않습니까? 자,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가 뭐야, 관리? 우리 어릴 때 생각하는 관리. 데려다가 앉혀놓고 어디 그 화장실 갈 때 빨리 안 오냐고 뭐라 하고요. 그리고 놀러 나가서 뭐 밥 먹고 커피 1시간 뭐 마시고 오면은 제정신이냐고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 관리가 뭐냐면 이 소중한 할 게 엄청 많은 수험 생활에 단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제대로 된 그 방향으로 복습 예습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저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 끝나고 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의 공부 방향도 상담하고요. 본인이 공부 끝나고 나서 다음 순환까지의 방향도 상담을 받고 자, 이런 관리가 사실
여기까지 필요해요.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 공부 초반에는 방향이 잘못 이제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바로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걸림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저도 그래요.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과의 경우도 뭐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종합반의 경우는 데이터를 받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반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밀착해서 스케줄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강의 종료되더라도 개인적으로건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장점이고요. 두 번째 관리는 이제 과목별 관리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의 학습을 받아야 되는 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업 외적으로는 멘탈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자격증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하기 전에 미리 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자, 예비순환, 1순환 실력이 쭉쭉 오르고 있는데 자격증을 안 따둔 거지. 그래서 이제 실력이 쭉쭉 올라가야 되는 2순환 때 자격증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시기에 이 2차 공부라는 지식을 쌓는 시기에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 자격증, 뭐 한국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미리 따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조언 중에서 또 탑 클래스에 속하는 조언입니다. 갑자기 안 되던데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안 되더라도 좀 빨리 따낼 수 있는 노력을 일단 기울여 두셔야지. 네, 그런 이제 자격증 따는 것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또 수험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루에 PC방에서 레벨업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PC방에 쫓아가서 귀에다가 이제 성인이잖아. 학생 많이 올렸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 이게 안 돼.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허투루 시간을 쓰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남들 6시간 공부할 때 나도 6시간 공부했는데 내가 6시간 쓴 시간이 남들의 3배 정도의 이 효율과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로 관리인 것이고요. 네, 그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종합반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 관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어제만 해도 막 빼빼로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실제로는 서로 신뢰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의 또 열정을 또 같이 쏟아 부어줘야지 저희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안 해. 근데 실력이 안 오른다고 상담 들어와. 그래서 그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데요? 강의 4시간 듣고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계신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실력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떠한 관리로도 이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 종합반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 종합반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이제 그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또 16개월 동안 서로 저희도 이제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서 이 종합반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제 저기 이제 담당자 분들 굉장히 전문가들 많으시죠. 정말 오랫동안에 수험생들을 바라보시고 그걸 알아. 실패로 이제 사례들을 많이 아세요. 이제 개개인별로 워낙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 사례를 많이 갖고 계신 담당자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잘 이제 소통을 하실 거예요. 뭐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초반에 진짜 많이 같이 힘듭시다. 초반에 정말 고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제 문과를 선택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 난이도가 앞으로도 반복되도록 내 실력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만들어 드리면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른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허투루 놔두진 않을 겁니다. 예, 시간을 관리하고 쓰는데 정말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책임지고 저도 책임지는 거예요. 예,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레벨을 끌어올리는 우리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빛을 발할 때까지 빛이 발해 그러니까 반짝반짝 할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공부는 자신이 하는 거거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많이 해서 아무리 막 좋은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집에서 안 해보고 안 쓰면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더 한 번이라도 많이 해보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결과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꾸준함을 발휘하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무리는 되었고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 경제학이에요. 수험. 그리고 수험입니다. 모두 다 수험이고요. 그리고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이제 해야 됩니다. 레이스예요. 레이스. 그런데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학문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암기해서 낸 답이 맞아도 점수가 낮아요. 얼만큼 이해했는지는 채점하는 교수님이 보면 바로 아세요.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답안지에 적었어. 아세요. 그렇지만 전략인 건 맞아요. 우리가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는 답안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손으로 작성하신 답안지. 그 안에 전략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쏟아 부을 줄 알아야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 점수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닉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오버하시면 안 돼. 뭐 일주일에 뭐 5일 정도를 어떻게 격투기 같은 걸 하겠다. 2시간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시기가 있어요. 시험 직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내가 해왔던 운동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체력을 또 마지막까지 보존할 수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해왔던 운동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그 정도 전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야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만 하시면 얼마든지 카페 주소 같은 것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댓글이나 비대시나 새글이나 다르셔가지고요. 개별적으로 궁금하고 또 본격적인 공부 전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등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 길을 오셨는지 가까운 데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걸음인 건 분명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은 브로셔 앞페이지에 3000이라는 숫자 보세요. 진짜 웅장한 숫자입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 오는데 그 기회가 매번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딱 열려 있어요. 지금 딱 열려 있고 이거 잡아야 돼.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앞으로 공부 방향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쓰시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시고요. 부족한 정보는 각각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